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그리고 이두와 구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국어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문자 체계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는 주로 지식인과 관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두와 구결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자를 사용해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한국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공문서에 사용되었습니다. 구결은 한자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 한국어의 문장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주석 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두와 구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의 원문을 통해 한문 원문도 읽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의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훈민정음서의 왈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이나 이부득 신기정자이다이라 여의위참인연하여 신제 28자 하노니 욕사인이니 습하여 편어일용이로라. 이어서 방금 읽은 원문을 풀이해보도록 하지요. 훈민정음서에 말하기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유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하게 할 뿐이니라 고한다. 먼저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구에 대한 풀이입니다. 첫 구에 보이는 갈지는 나라국가 말소리를 뜻하는 단어인 어음을 연결해주는 말인데요. 다음 구에 보이는 어조사오는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기능을 하는 조사인데요. 일반적인 비교 기능을 하는 조사가 보다로 풀이되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와가로 풀이하는 것이 한국어에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더불여는 한문에서 동사와 전치사로 쓰이는데요.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영어의 기브와 같은 뜻인 주다라는 뜻이 있고 전치사로 쓰인다면 영어의 with와 같은 뜻인 와 더불어 또는 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바로 한자입니다. 문자를 구분하면 무는 사람인 나무목과 같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자는 시류, 들을 문, 신선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문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민이 유소요건이나 이부득 신기정자이다이라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구절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지요. 하고자 하력은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며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하려고 하다 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바소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로 동사를 명사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며 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얻을득은 한문에서 동사와 가능부사의 역할을 하며 동사 역할을 하면 얻다라고 풀이되고 가능부사 역할을 하면 할 수 있다로 풀이됩니다. 여기서는 가능부사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 또는 하는 사람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는 사람으로 풀이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말을 문자로 표기하기 어렵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당시 민중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문은 일반 대중이 배우기 어려웠지요. 한문은 매끄럽게 읽기까지 10년을 배워야 하고 한자로 된 글한문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또 10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10년을 더 배워야 했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평민이 문자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조금 더 한국어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두나 구결이라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도 한문을 먼저 이해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소연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신의 실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배층의 정점에 있는 왕이 일반 민중에게 쉽게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선물해 주었지요. 다음으로 여의위참인연하여 신제 28자 하노니 욕사인이니 습하여 편어일용이로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는 일반적으로 라고 여기다라고 풀이되고 그러려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며 한문에서는 하는 듯하다라고 풀이되거나 풀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풀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여금사는 조동사로 어로하여금 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여금사의 목적어는 인인이 되고 다음에 나오는 시우리는 부사이고 본동사는 이키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귀인은 문장의 끝에서 앞에 놓인 문장의 뜻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며 할 뿐이다 라고 풀이됩니다. 일용은 당시 국어, 표기는 날로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대어로 풀이할 때 당시 국어 표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날로 쓰다라고 풀이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용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당시 공무원 시험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 시험 제도의 명칭은 과거라고 불렸고 주로 사서 삼경 등과 같은 유학 경전으로 시험을 본 것은 문과에만 해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인들이 보는 잡과와 승려들이 응시하는 승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승가 수험서 중 하나인 경덕전등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입니다. 문일용사여 사활 일념 주사기하고 일용만 반통리라. 이 구절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상생활의 일은 어떠한가? 라고 물으니 스님이 말하기를 하나의 생각이 수많은 세계를 두루하고 일상생활이 각양각색으로 통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경덕전등록은 송나라 승려 도원이 지은 전등소설로 불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되었으며 후기에는 공민왕이 명령으로 간행된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승가의 수험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이는 해당 구절에서 일용이 일상생활로 풀이되고 있고 이 책이 지어질 무렵에 사람들도 일용이 의미를 일상생활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일용은 날로 쓰다라고 풀이하면 안되고 일상생활이라고 풀이하여야 올바른 풀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종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파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대는 문자가 특권층이 상징이어서 민중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포할 무렵에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질까봐 훈민정음의 반포에 반대하였으나 그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설득에 성공한 뒤 1446년에 훈민정음 반포에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중에게 배우기 쉬운 문자를 제공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민 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 세종의 창제 의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훈민정음 창제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배우기 쉬운 글자를 제공하여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애민 정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의 소재는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은 흐릿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반면 다른 거울은 선명하여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물을 잘 비추는 거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되는 글의 저자는 사물을 잘 비추는 거울보다 흐릿한 거울을 선택했어요. 왜 그는 이런 거울을 선택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